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웨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공매도 한번 볼까요? 쇼커버링 안 해도 이득이다. 에코프로, 포스코그룹 2차 전지주 공매도 버티기. 왜요? 왜 그런 거예요? 우선 이제 기한이 있는 공매도라는 인식,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과연 다시 이제 공매도를 하면 된다는 인식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이빗 외국 투자 쪽은 무기한이죠, 공매도. 그렇죠. 기한이 없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연말 돼서 대차 거래가 줄어들고 공매도가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연말 결산법인의 이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권리 이슈 때문에 사실은 주식을, 물론 이제 배당을 받아서 주주들에게 원래 줘도 됩니다. 대차를 한 네. 주식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네. 그런데 이제 회계 처리라든지 이제 세금 처리 이런 것들이 좀 골치 아프기 때문에 차익이 많이 난 경우에는 줄였다가 이제 갈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그렇죠. 예. 공매도 물량을 줄였다가 갈 수도, 다시 이제 공매도를 치면 되는데 이제는 공매도가 재개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냥 물량을 버티자라는 인식들이 있을 것 같고, 그 예. 이면에는 결국은 배터리 관련주의 고평가가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마음속에는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업황이 좋아지는 구간 혹은 업황의 반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몇몇 가지의 뭐 단초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야,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공매도 물량이 줄어들 수 있겠죠. 예. 하지만은 여전히 부진한 대외 환경, 그리고 뭐 리튬가라든지 글로벌 OEM 업체들의 전기차 시장의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높이가 낮아지는 상황 속에서 굳이 내가 주식을 다시 사 모아야 될까? 쇼커버를 해야 될까? 이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시켜주는 것은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매도의 기한이 정해지지 않거나, 두 번째는 업황 반등의 단초가 생기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쇼커버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이슈 자체는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자, 아시다시피 이제 방금 전 속보로 전해진 뉴스 소식이 하나 있죠. 이제 윤 대통령이 공매도의 근본적인 개정안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무기한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다라는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추가적인 공매도가 불가하다라고 한다면은 또 공매도 세력들이 마음이 조급해질 수가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뉴스 소식과 함께 2차전지 관련주들의 반등폭이 조금 더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단기적인 낙폭도 컸고요. 예.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공매도라는 게 이제 차입으로 하면 빌린 투자자에게는 수수료를 주고 네. 무차입이 문제인데 이건 불법이라서 근절을 해야겠죠.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걸 떠나서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는 자, 외국인이 셈법 복잡해진 현 상황, 그래서 일단은 이 공매도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반등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공매도 잔고량 변동률 보면 11월 3일 장 종료 시점 대비 8일장 종료 시점 기준으로 조금씩은 그래도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네. 포스코 홀딩스 오히려 늘었고요. LNF 늘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뭐 전반적인 잔고량의 변동률이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거에서 뭐 이만큼 늘었다가 예. 사실은 그래프상으로는 이렇게 커 보이고, 우리가 기존 공매도 비율 대비해서 이만큼 늘었다라고 한다면 놀랍겠지만은 그건 예.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공매도량 증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쇼커버를 안 한 상황 속에서 시장 조성 관련된 공매도 물량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증가를 했다라고 추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뭐 공매도를 금지했다라고 해서 회사의 펀더멘탈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2차전지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시장 눈높이를 변화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비율 자체가 크게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요거는 의미 부여하기 힘든 수치라는 점이고, 이제 지금 가장 최신의 데이터 볼 수 있는 게 공매도 잔고 11월 9일자입니다. 업데이트를 오늘 오전에 해드렸고요. 확실히 이 공매도 금지 첫날 대비했을 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속도가 아주 가파르진 않은데 6일에 12조 5천억 원 정도여서 9일 기준 11조 2천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도 줄었고요. 일부 쇼커버링이 출회는 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첫날 너무 이제 기대 심리만으로 그렇죠.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특히 코스닥 시장은 첫날 급등분을 모두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실질적인 쇼커버 물량을 시장에 반영을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좀 현실적일까요? 사실은 이러한 수급 이슈에 따른 변동성이 저는 오히려 줄어들어야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히려 펀더멘탈이 개선될 때 주가의 반영을 더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공매도 관련된 수급 변화 포인트에 따른 주가의 급등락, 변동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적인 관점으로서의 대응 전략 자체가 만만치는 않은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전지가 못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요. 결국은 하루하루 변동성이 크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변동성을 버텨내고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투자자들의 확률이 더 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이제 리튬 가격의 반등 혹은 원자재 가격의 반등 시점이 언제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주요 증권사들의 의견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4분기까지는 원자재료 가격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른 레깅 효과가 이어지면서 결국 이제 원재료의 투입 단가는 결국 몇 달 뒤에 나타나게 될 텐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4분기까지도 배터리 양극재에 대한 가격 반등이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중 변동성 자체에 따른 이러한 반등은 기대할 수 있겠지만은 펀더멘탈리하게 주가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글로벌 OEM 업체들의 배터리 재고 소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4분기에 주요 전기차의 판매 데이터의 업데이트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신 모델의 이 제작 대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아직 확실히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수요 둔화의 우려감이 해소될 때까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보수적인 시각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다. 이 부분만 말씀 주신 거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가 AI, 그리고 의료 AI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스닥 낙폭이 과하다. 의료 AI와 로봇주 주목하자. 하나금융투자의 하나증권의 레포트 제목입니다. 루닛과 JLK, 뷰노, 딥노이드 사실 고점 대비 꽤 이제 오랫동안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쳤고 최근 들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로봇인데 로봇의 대당 단가는 좀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가격은 싸지고 기술력은 올라가고 시간당 임금은 높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로봇의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고요. 임금 인상률 IT가 높았네요. 작년이고요. 건설, 제조 전체 평균 이렇게 됩니다. 꽤 높은 상황이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사실 임금은 올라줘야 되긴 하는데 고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많은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보겠습니다. 오늘 주목받고 있는 의료 AI 로봇주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결국 이제 시대의 변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글로벌 주요 신흥국들 특히 이제 동아시아권을 필두로 한 인구 감소 이 부분이 굉장히 리스크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거기에 방금 말씀 주셨던 선진국을 필두로 한 임금에 대한 부담, 특히 미국 쪽을 바탕으로 한 임금에 대한 부담감 이러한 것들이 로봇의 수요를 점차 확대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결국은 이제 생산혁명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생산성이 급격하게 상승화되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생산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전환시키고자 하는 기업들의 노력이 결국은 AI와 로봇의 투자로 귀결될 가능성은
매우 높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AI 같은 경우는 그러한 생산성이라기보다는 인력의 압박, 거기에 더해서 글로벌 정책적인 부분으로서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전 알파고와 이세돌 씨의 대국을 보면서 예. AI가 이렇게 성장을 했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AI를 바탕으로 한 영상 처리 솔루션이라는 것이 의사를 이겨낼 수는 아직까지는 이겨낼 수는 없겠지만은 결국은 상당히 시너지를 일으킬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 이러한 것들이 많은 곳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 임상 결과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요. 예. 그러한 뉴스 소식 중에 하나가 오늘 루닛이 발표한 FDA 쪽에 유방암 관련된 승인 소식, 예. 이런 사전 판매 전 승인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의 소식이 이러한 뉴스들을 좀 뒷받침하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파고 바둑 대결과 현재 AI에 대한 차별점이라고 하면 알파고는 기술력 과시에 그친 거였고 지금은 뭐 루닛도 말씀을 주셨지만 실적이 이제 잡히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다른 쪽에서 구매를 해서 이 기술력을 응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게 아마 다를 겁니다.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들도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대응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주가라는 건 미래 가치를 끌어다가 일찍 반영시키는 네.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폭발적인 시세가 일찍부터 나왔고요. 연초 대비했을 때 웬만한 기업들 다 두 자릿수 이상의 그렇죠. 수익률을 찍고 있을 겁니다. 현 시점에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야 되고 어떤 종목 위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유효할까요? 네, 사실 뭐 아까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만큼 올라오면은 연초 대비했을 때 보면 예.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과연 이제 어떠한 종목군들이 조금 더 나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주가가 올라갈 때는 다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어느 한 종목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루닛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가시화된 성과 소식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의료 AI 쪽에서는 대장으로 둬야 될 것 같고요.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이제 가장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으로 제가 딥노이드. 맞아요. 말씀 볼만한 주셨어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기 때문에 그 투자 의견을 꺾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개의 종목과 함께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정말 워낙 많은 기업들이 있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뭐 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을 같이 이제 확장을 시켜 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예. 역시 뭐 어떤 기업이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은 이번 시장에서는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가 15%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고 코스닥 150 종목으로 쇼코바의 기대감까지 확대시킬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종목을 압축해서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로봇 이야기, 의료 AI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LG 세일 베스트샵 세일 이야기가 지금 올라오는데 네. 어제 혹시 야구 보셨어요? 네, 지금 제 카톡 프로필 사진도 그래요? 우승 엠블렘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LG 팬이세요? 네, 맞습니다. 예, 29년 만에 LG 트윈스 예, 네. 우승 소식. 사실 LG 팬이 아닌 분들도 지금 많이 축하를 하고 계시고, 자, 이제 주가의 영향력을 줄 만한 세일 소식을 한번 엮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할인을 한대요, 지금. 이 우승 기념으로 해서 LG전자 가전제품 할인 행사 얘기가 기사로 뜨고 있는데 뭐 실적 반영이 될까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LG 그룹주도 네.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시장 때문에 묻힌 기업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런 뭐 야구 이슈나 뭐 할인 이슈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네. 괜히 이제 못 갔던 주가들도 많을 텐데 뭐 겸사겸사해서 LG 그룹주 분석 도와주시죠. 네, 제 청춘을 다 바쳐서 드디어 이제 우승을 했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이 내용을 생각을 하면서 어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과연 예. 이제 주가가 좋은 것이냐. 근데 이제 4분기는 원래 가전이라든지 세트 업체들의 실적은 대표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예. 왜냐면 이제 도소매상들이
굉장한 할인 행사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세트의 재고를 털어내는 시기인데 그 할인율이 높았는데도 만약에 재고 소진이 안 되거나 판매량이 부진하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LG전자 같은 기업들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상고하죠. 특히 1분기 실적 고점 이후에 2분기까지도 괜찮지만은 3분기, 4분기 내리 실적이 웬만하면 안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뭐 이 뉴스 가지고 실적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예. 것 같고요. 예, 이제 다만 워낙 의미 있는 그렇죠. 소식이기 때문에 예, 한번 짚어봤고 예. 그렇죠. 다만 이제 B2B 쪽으로서 특히 이제 자동차 쪽으로서의 성과와 함께 재고 소진이 잘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년도 1분기의 실적은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요. 네. 오히려 4분기 실적이 끝나고 나면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대표적인 기업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궁금한 게 LG 이노텍 네. 등의 다른 계열사들 사실 실적 대비했을 때 주가 퍼포먼스가 그렇게 우호적이진 그렇죠. 않았고 해외에서 수주 따내는 것도 꽤 괜찮은데 왜 못 갔을까라는 측면 이건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애플에 웃고 애플에 운다라는 답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2위 싸움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LG에너지솔루션이 승기를 잡는 듯한 모습이지만은 어제 장 초반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2위였거든요. 맞아요. 장중에 여러 번 엎치락뒤치락 그렇죠. 했어요. 이 차이는 뭐냐면은 결국은 지금 시장이 반도체냐 2차 전지냐 어디가 잡을 것이냐에 대한 주도권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비슷한 모습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미국은 시가총액 1위가 애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애플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고요. 두 개의 기업의 시가총액 차이는 대략 한 6에서 7%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AI 시장의 변화가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애플이 좀 약간 지는 애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예. 다만 이제 우리가 시장의 격언이 있어요. 애플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맞아요. 라는 부분이고. 애플과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4분기 LG노텍의 실적과 함께 4분기 LG노텍의 반등 가능성은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LG 트윈스 우승 기념으로 한번 LG 그룹주 살펴봤고요. 이제 별개의 이슈였습니다. 자, 폭스콘 이야기를 보면서 인공위성 사업, 뭐 우주 산업 한번 볼까요? 네. 원래 폭스콘 하면 대표적으로 애플, 그렇죠, 아이폰 대신 만들어주는 네. 회사인데 이번에 새롭게 우주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자체 제작 첫 인공위성 발사 소식 있었고 뭐 스페이스 X 쪽이죠. 자, 이거는 어떻게 풀이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산업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 위성 방송 뭐 이런 것들 뭐 진짜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이 위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해저광 케이블로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번에 폭스콘에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된 이유는 결국은 이제 미래 인터넷망 확충을 해저 케이블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위성 쪽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움직임들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대만 쪽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항공 우주 산업에 대한 발전을 위한 국가의 노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한 주요 국가들은 미래를 위한 지원 전략들이 더욱더 확대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만들어냈었던 결국은 이제 왜 우리나라가 정부 정책적인 지원으로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을 지원을 하고 수출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관련주들 특히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탑픽. 네, 탑픽은 당연히 인텔리안테크를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최근에 상장한 기업 중에 컨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컨택. 지금 4거래 정도 주가가 움직였는데요. 네. 지상국, 위성 지상국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결국 이제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위성 관련된 기업으로서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 소식과 함께 오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것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새로운 종목 컨택까지 얻어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